지난 3월 말 아이슬란드 빙하 아래에서 용암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산 폭발의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24일이 지난 4월 14일 예상대로 에이아프 얄라요쿨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지역에선 1821년과 1823년 이후 180여 년 만에 재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화산재와 가스가 대서양 상공 11km까지 솟아오른 뒤 기류를 타고 퍼지면서 유럽의 주요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처럼 재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화산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우려 대상으로 떠오른 화산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입니다. 이곳은 중국 국가지진국입니다. 이곳에선 현재 백두산 화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일 실시간으로 백두산 화산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백두산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북쪽 코스의 입구를 지나 산 중턱까지 버스로 10여 분, 다시 집차로 옮겨 타고 가파른 산길을 달려오르면 천지 바로 아래 지점에 도착합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등산로를 따라 조금 더 오르면 해발 2,700m 넘는 정상에서 백두산 천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폭이 3에서 4km, 최대 깊이 312m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 천지. 5월인데도 천지 수면은 아직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짙푸른 호수를 호위하듯 둘러싼 봉우리들. 마지막 화산 분출에서 생긴 분화구. 오랜 세월 고요하게 버티고 서 있는 백두산 꼭대기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비와 고요함을 간직한 영험한 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의 내부는 이런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백두산은 천지 아래 2-3km 지점부터 용암, 즉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엄연히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천지 수면은 현재 얼어붙어 있지만 북한 쪽의 이 부분은 얼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무언가에 의해 그 지점의 물이 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으로 내려와 다른 코스로 접어들면 장백폭포가 나옵니다. 이곳에선 계란이 익을 정도로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고 있고 일본 화산지대처럼 가스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하의 마그마로부터 직접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화산성 가스로서 지진 활동과 더불어서 그 양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백두산 재폭발이 임박했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재 일본 동쪽 해안을 따라 이어진 태평양 지각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백두산 아래 마그마층의 상승을 유도하는 자극이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백두산 천지 밑으로 멀리는 3-40km 지점부터 가깝게는 2km 지점까지 4개의 마그마층이 있는데 지각 변동으로 그 층들이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백두산 중턱에 위치한 중국 당국의 화산지진 관측소입니다. 이곳 관계자들은 인간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지진이긴 하지만 그 미세 지진이 하루에 100번 정도씩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有震动多吗？一天之内大概多少？大概就是上百次吧。上百次。它始终不规则的震动，不规则。有时候多，有时候少。不稳定的是这些。它这个反正一天最低100多次吧。有时候可能还多，有时候还少。它这个活动就是它始终是一个休眠的火山，始终是有轻微的活动。有轻微的活动，对，但是人感觉
清楚。 백두산의 지진 현상은 지난 2002년 6월 길림성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급증했었고 2003년 7월엔 12시간 동안 800여 차례의 미진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마그마 방에서 상승을 해서 화도를 따라서 분출하기 직전에는 점점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그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 활동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분출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백두산 곳곳에 지진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지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有几个？就一个还是4、50个能有吧？观测点。 40个那样的观测？ 4、50个呀。 40-50个。 4、50个。啊，那个是监测什么？就是监测火山地震。火山仪器都是都是监测一样的。啊，是吗？它是始终是围绕这个长白山这个火山监测。 백두산 봉우리에서 호수 안쪽을 자세히 내려다보면 위성 위치 추적 장비가 눈에 띕니다. GPS 수신 장치가 있는 그 안테나로부터 인공위성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그 설치되어 있는 지표면이 팽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 장치로 백두산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데 지난 2000년 이후 백두산의 높이가 10cm 정도 높아진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 아래 마그마층이 두텁게 되면서 지표가 솟아올랐거나 화산 기둥에 마그마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산 높이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다른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장백 폭포를 둘러싼 돌계단에 돌이 무너져 내려 파손되면서 현재는 접근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 풍화작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미세한 진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震动的时候，那石头掉吗？对吧？ 지하 삼림이라고 불리는 이 숲은 5, 6년 전만 해도 초록이 울창한 숲으로 절경을 이뤘지만 최근에 회색빛으로 변해가며 말라 죽는 나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병충해 때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땅속에서 솟아나는 화산가스를 원인으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마그마가 활성화될 때 나온 화산가스 일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들이 틈새를 따라서 나와서 나무를 고사해서 나무가 말라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재폭발할 경우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입니다. 기록이 남아있거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역대 백두산 폭발 중 가장 대규모였던 건 대략 1000년 전인 946년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5차례 폭발했고 가깝게는 1903년에도 소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668년에는 한경도, 부령, 그다음에 경성 지역에 화산재의 비를 내린 정도로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화산 폭발 1000년 주기설에 맞춰보면 946년 폭발 이후 지금이 1000년 정도의 시점이 되고 100년 주기설로 보더라도 1903년 이후 지금이 100년이 막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가설을 택하건 폭발이 임박했다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平时火山的这个火山喷发的这个频率来说，100年之内这种发生一次这个喷发，这种概率还是非常高的。 그러면서도 중국 국가지진국의 웨이하이첸 연구원은 지난해쯤부터 백두산 화산 지진 활동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며 당장 폭발이 일어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자료와 주기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은 규모의 폭발까지 포함한다면 100년 안에 재폭발이 발생할 확률은 최대 80%에 이른다고 예상했습니다. 我就可以大概是80%的一个概率。这个可能就是80%是。这是这个80%。哎，
也可以就是这样往后100年之内会发生，肯定能发生火山爆发，也可以这么理解。就是这个概率是非常高的。 우리나라의 백두산 전문가 윤성효 교수는 시기를 더 앞당겨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전에 백두산 화산 분출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두산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화산 분화의 징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화산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 지하에 응축된 마그마를 자극해 폭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0월 러시아 위성 사진에 백두산의 온도가 급상승한 것이 포착돼 러시아 당국이 긴장하기도 했었는데 그 시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열흘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백두산이 재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과거의 기록을 보면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력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0년 전인 지난 946년 대폭발인데 당시 폭발 때 분출된 화산재의 양은 남한 전체에 해당하는 넓이를 1.2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 천지의 누런색 봉우리, 협곡 속의 기묘한 돌기둥들. 모두 대략 1000년 전쯤인 946년 대폭발이 남긴 것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화산 폭발 지수가 7.4로 전 세계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화산 폭발 중에서 최대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가 약 7.4 정도가 됩니다. 이 7.4의 화산 폭발 지수는 인류 역사상 인류가 어떤 문자로 화산 분화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 시간 내에서는 최대의 화산 폭발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백두산이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폭발이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폭발 규모가 적을지라도 지금의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정도의 화산재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억 톤의 물하고 만약에 백두산에서 올라오는 마그마가 만나게 되면은 최소한 소규모의 화산 분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것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큰 규모의 화산재를 뿜어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과연 재폭발할 경우 어느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규모가 적을 경우 백두산 인접 지역에 약간의 피해만 주고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서풍을 타고 화산재가 퍼질 수 있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홋카이도에까지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산에서 일정 규모의 화산 분화가 발생된다면 그 주변부에 직접적으로 그런 화산재가 쏟아지게 되고 그 화재나 이런 것도 있을 뿐더러 호흡도 곤란하게 됩니다. 화산재에 묻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그러한 전기라든지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관 시설들이 거의 그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 일대 주민들이 결국은 그 일대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대폭발이 발생하거나 유문암이란 특정 성분의 마그마층이 분출할 경우 피해 범위 지역엔 상당 기간 여름이 사라지는 대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산재의 기둥을 상층으로 성층권으로 뿜어낼 것이고 그것들이 대기 상층에 올라가서 태양 복사를 차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아마
여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백두산 화산. 지금 이건 상당히 급박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과연 얼마만큼 임박했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인류의 노력으로도 화산 폭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면밀한 연구와 관측을 통해 폭발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면 피해 규모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백두산에 대한 정밀한 관측과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